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진보 성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출신의 진보 성향의 소장파 법학자로 꼽히는 조 교수는 그동안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국민연대는 문재인 후보를 국민 후보로 만들어 그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맡았을 때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6일엔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기강, 인사검증 등을 맡는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를 발탁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이유는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권 때문이었습니다. 수석님 손에 들린 거 보세요. 네,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그 하나 샀습니다. 아 사셨어요? 이게 여러 용도로 많이 필요해서. 일단 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왜 하냐? 그러면 검찰개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검경 간의 권력 관계를 재구성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있죠. 근데 일본도 있습니다. 독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동그라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사의 부패 비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현행 검경 관계는 1948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일제 때 순사들이었어요. 이런 것이 지금 그 수사권 조정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우리 국민한테는 뭐가 좋은 건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검찰과 경찰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즉 권력과 권력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됩니다. 경찰 수사 시에 경찰이 수사권 남용하게 되면 이 사건이 검찰로 갑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인권 옹호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수사권 조정안은 특정 집단, 특정 조직, 또 특정 개인의 입장을 온전히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본부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수사 자체가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 이전에 비해서 경찰의 권한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면 경찰 국가가 될 것이다.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권력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측면, 또는 경찰 권력이 비대화를 막아야 된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전국적 자치경찰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와 자치경찰이 유착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자치경찰이 이제 유착되는 우려는 수사권 때문일 것입니다. 자치경찰은 수사보다는 주로 치안, 교통, 경비 이런 쪽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국회 시간이 왔습니다. 이런 권력기관 개편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 여야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현재와 같은 권력 구조로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또 국민들의 불편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최근에 문무일 총장께서도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국회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근데 국회가 선택하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다시 한번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지금 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비리를 감독,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상이 훨씬 더 부패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7월 25일 대통령 문제. 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아마도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나마 잘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지난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또 그만큼 또 우리 신임 우리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또 기대가 또 높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 이렇게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렇게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이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셀프 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제 그 변화 요구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조직의 논리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우리 사회를 이 공정한 어떤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어떤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좀 여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가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이런 한 나라의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 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검찰 안팎에 계신 분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 이제 지금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또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